네, 안녕하세요. 정치 일타 강사 오봉석입니다. 오늘 좀 충격적인 소식을 함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심상정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캐비넷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심상정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보좌관 아들의 불법 채용 비리 의혹이 있었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저널리스트 장희수 기자와 굿모닝 충청의 공동 취재로 최근 단독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소리를 비롯한 유튜브에서 이 단독 기사가 최근에 보도가 되었고, 이 소식 오늘 함께 전하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최대 미스테리 정당은 정의당이었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진보 개혁 진영의 우군으로 알고 있었던 정의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난히 특이하게 민주당에는 반민주당 노선을 걷고 검찰을 향해서는 친검찰 노선으로 회귀하였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민주당의 변신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과연 설마 했는데 그 설마의 소문이 이번 장희수 기자와 굿모닝 충청의 보도로 그 배경에 일단락이 보이는 게 아닌가. 검찰의 캐비넷 하나가 열렸습니다. 이 소식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뉴스의 첫 번째는요, 중부대학교라고 하는 심상정 의원의 그런 연계에 있습니다. 중부대학교가 경기도 고양으로 제2캠퍼스를 조성하려고 할 때 2013년경부터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에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제2캠퍼스 앞에 그 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대학교의 심상정 의원이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아마 심상정 의원과 중부대학교 이사진 측이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중부대학교 학교 측에서 교직원들에게 할당을 내려서 심상정 전 의원에게 정치 자금 후원을 하도록 지시했었다고 하는 그런 좀 공익 제보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해서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자기의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떼어서 중부대학교 주소로 100여 명 이상이 심상정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라고 해서 현재 정치자금법에서는 불법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안은 심상정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금 더 심각합니다. 심상정 전 의원의 수석 보좌관 아들이 중부대학교에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심상정 전 의원 보좌관 아들에 맞추어서 규정을 바꿔가면서 채용했었다고 하는 불법 채용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부대학교의 그런 교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학교 측에 이의 제기를 많이 했었다고 해요. 아마 노동조합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분들이 이의 제기하는 분들은 학교 측에서 엄청난 갑질과 괴롭힘을 해서 거의 대부분 다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상 학교에서 쫓겨났었다. 심지어는 그 지금 의혹의 당사자인 지금도 아마 중부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심상정 의원 수석 보좌관 아들이 중부대학교 노동조합을 그 탄압하는데 가장 좀 일조했었다. 이런 지금 공익 제보자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의혹, 심상정 전 의원의 그 불법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의혹과 두 번째 그 보좌관 아들 불법 채용 비리 의혹, 이 두 가지 모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무게도 무겁지만 이 만만치 않은 사건에 대해서 어찌된 일인지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지가 1년 이상 되었음에도 이 사건의 진척을 내지 않고 계속 검토 중이다라고 한 답변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수상하죠. 만약에 이 정도의 사안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벌어졌다고 하면 진작에 압수수색이 벌어졌을 것이고 언론이 매일 대서특필을 했겠죠. 하지만 그 어떤 언론도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쇠로 있고요. 심지어는 이게 이제 교육부 감사에서 그 불법 채용 의혹이
중대하게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채널A가 보도를 이미 다 계획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당일날 급하게 이 보도가 취소될 정도로 무언가 보이지 않는 외압이 이 중부대학교와 심상정 전 의원 간에 벌어졌었다. 지금 이제 그 서울의 소리와 굿모닝 충청 그리고 저널리스트 장희수 기자 측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은 검찰의 캐비넷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정치자금 수수가 진행되었던 시점이 심상정 의원이 대선 출마와 연관된, 그리고 또한 최근에 심상정 의원이 이제 2번 대선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17년에 한 번, 22년에 그 시기와도 맞물려 있고, 그리고 이제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의 스탠스 이런 것 등과 맞물리고 이것이 바로 검찰 측의 의도와 맞물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저널리스트 장희수 기자와 굿모닝 충청 등에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고, 검찰은 수사를 진척시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한데 이것이 단순히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원외정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은 이미 정계 은퇴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진척이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무관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이 내용,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설마 하던 일이 발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텐데요. 사실 그동안 정의당의 변화, 정의당의 변심에 대한 분석 자료는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을 분석해서 SBS 마부작심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팀이 19대부터 21대 국회의 이념 성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19대 국회에서는 당시 새누리당이 확실히 우측에 분포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진영에 넓게 분포해 있고, 정의당은 왼쪽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대 국회도 비슷합니다. 새누리당이 중도 우측에 분포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좌측에, 그리고 이제 노란색,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정의당은 분명히 왼쪽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죠. 신기한 거는 지난 21대 국회입니다. 공교롭게 20대와 21대 국회 사이에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 사망한 이후에 정의당이 이제 급변을 하죠. 급변의 결과가 이 데이터에서 분명히 보여지는데, 이제 당면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도 우측에 넓게 분포하고, 특이하게는 더불어민주당이 좌측을 다 이제 분포를 하고, 정의당이요 중도 우측에 분포하면 지금 색 이름이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노란색의 정의당이 21대 국회 들어와서는 급변해서 중도 우측에 국민의힘과 섞여 있다. 이것이 이제 SBS 빅데이터 팀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SBS 측에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21대 국회가 한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국회의원의 표결 결과 분포도에 따라서 이념 성향을 분석해 보았는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이념 성향에서 좌측에 이렇게 좀 포진해 있고, 뭐 국민의힘은 우측에 그대로 있고, 문제는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섞여 있어요. 이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이건 이제 이 표결 결과에 따른 이 이념 성향 분포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빅데이터가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설마 했는데,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후 정치 지형 변화라고 해서 조국 혁신단 대표가 정치를 하기 전에 야인으로 계실 때, 한참 검찰의 수사를 받고 계실 때 펴냈던 책에서 제가 일부를 인용해 온 것입니다. 분명히 촛불혁명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어깨를 결고 검찰 및 친박 보수 진영과 함께 대적해 싸우는 민주 진보 진영의 정의당이 있었는데, 특이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정의당의 포지션이 급변해서 민주당의 오른쪽, 그리고 검찰, 반민주당, 반문재인 보수 이 진영과 거의 섞여버렸다. 이것도 이제 조국혁신당 대표의 분석입니다. 앞서 있었던 SBS의 분석과 좀 약간 비슷하죠. 여기에 착안해서 이건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것입니다. 검찰과 언론 진보의 삼각 메커니즘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일조한 게 아니냐. 흔히 검찰과 언론의 검언 유착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먼저 피의사실을 유포합니다. 사실 피의사실 유포는 현행법상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관행적으로 하지요. 그러면 언론사는 단독이라고 한 딱지를 떼고 검찰발 단독 보도를 해서 자극적인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언론과 언론이 무한 확대 재생산해서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등등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무한 확대 재생산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검언 유착의 관계인데, 지난 21대 국회부터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기존에는 없었던 일이 발생합니다. 무엇이냐면 진보의 역할인데요. 무한 확대 재생산 검찰발 보도를 진보가 의혹 보도를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정의당이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마치 그것이 사실이냐 의혹 보도 검증의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었고, 심상정 그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동과 관련돼서 설계한 자가 범인이다 라고 정확하게 찍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대장동 사건의 범인으로 그렇게 지목을 할 정도로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언 유착의 부족한 2%를 진보가 검언 유착을 희석하는 데 역할을 함으로써 지난 문재인 정권 이후 21대 국회 내내 많은 시민들이 헷갈렸었던 검찰과 언론 진보의 삼각 메커니즘이 완성되었고, 이 결과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기여한 것이 아닌가 하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보좌관 아들의 불법 특혜 채용 비리 의혹, 이것이 공익 제보자의 제보로 인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없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이 사안 심도 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